도넛 사용 설명서.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. 제가 제주도에 항상 가잖아요. 네네. 네. 예전에는 개를 키울 때 그냥 소유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. 제가 키우는 반려견은 나의 소유야.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어떤 대상 같은. 네,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제주에 사시는 분들이 러시아 부부거든요. 작년인가 제가 한번 물어봤었어요. 서울에 갈 생각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여기를 정리하고 가시면은 거기 있는 반려견들을 다 데리고 가시겠네요? 라고 물어봤어요. 고양이가 아마 9마리 정도 키우시는 것 같고 강아지도 지금 2마리 있는데 한 마리는 떠돌다가 그냥 같이 살게 된 개라고 하더라고요. 그랬더니 못 데리고 갈 것 같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는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?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여기서 사는 게 더 행복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다음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어쨌든 잘 넘겨드리거나 이웃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간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. 사실은 요즘은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. 버려지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많으니까. 네. 근데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. 얘들이 더 행복하는 거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명확히 알 수 있을까. 네. 물론 쉽게 데려오고 쉽게 인연을 끊자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쵸.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쪽이지만 그 행복의 속도를 정말 그 제주에서 서울로 오는 건 또 완전 다른 얘기니까 강아지들한테. 네, 맞아요. 어떤 게 더 좋을지 뭐 평생 인연을 끊겠다는 게 아니거나 내가 일방적으로 어딘가로 보내버리는 게 아니면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그런 관계가 됐을 때 조금 더 너무 막 책임지려고 하고 이런 것 자체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영향이 있을 맞아요.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올바르게 훈육해야 해 막 이런 거 강아지든 아이에 대해서든 네. 그런 생각 자체가 좀 사람을 경직시켜버리지 않나? 라는 생각? 아까도 요즘에 우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한다고 하셨죠? 네네. 우정이라는 관계 자체가 좀 동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쵸. 뭐 보호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는 게 맞고 그렇죠. 근데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둘이 제일 깊게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? 왜냐면 이 지금 소설도 마찬가지인 게 뒤로 가면 둘의 관계가 바뀌잖아요. 상황 때문에. 그렇다고 둘의 사랑이 끊어지거나 어느 한쪽을 배신했다고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. 그렇게 보여지는 정황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제이미가 부모가 각자 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할머니에게 보내는 설정도 누군가는 매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이에겐 당연히 너무 큰 상처가 됐지만 아빠는 지는 자기가 아이를 사랑한다는 건 분명하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정말 각자가 물론 가장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지만 각자의 사정에 대해 타인이 잣대를 좀 그렇게 오히려 매정하게 들이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요즘 저도 좀 생각을 하기는 해요. 전 제이미와 보니의 우정이 너무 좋았어서 아직도 계속 생각이 나네요. 제이미가 이 소설 안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긴 해서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좀 있죠. 제이미의 입장에 대해서는. 모든 이의 희망이긴 하잖아요. 네. 중간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기도 하고. 다음 문장은 제목님이랑 저랑 같이 고른 문장인데 낭독은 제목님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109쪽에 있는 내용이고요. 창문을 닫는 게 좋겠어요. 꼭 닫지는 말아요. 냄새가 예쁘잖아요. 지금 가장 예뻐요. 정답이에요. 이거 엄청 좀 오글거리는데. 이렇게 따로 떼놓고 보니까 사실 정말 이 소설은 맥락을 그러니까 대화가 그냥 막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막
너무 예쁘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. 네. 그래서 근데 그 예쁜 말을 따로 떼놓으면 약간 낯간지러운데 이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둘이 이제 침실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빗소리가 나는 상황이어서 창문을 닫으려고 루이스가 일어나니까 에디가 하는 말인 거죠. 네. 그리고 그 전에 이 루이스가 국어교사여서 학생들에게 시를 낭독시키는 수업을 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때 맞아요. 시골의 아이들이 가장 예쁜이라는 단어를 낭독해야 했을 때 얼마나 곤란했겠냐 이런 대화를 한 다음에 이 대사가 나오는 거라서 네. 지금 가장 예뻐요라는 말이 이거에 대한 이제 한 번 더 반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런 맥락이 없어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지금 냄새가 너무 예쁘다 이 장면이 선명 그리고 그 냄새가 뭔지 알겠고 네. 그래서 저는 좋아서 저도 뽑았던 문장이기는 해요. 이 느낌을 요즘에 저는 창을 열어놨을 때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. 바람이 들어오고 좀 밤에 굉장히 시원하잖아요. 네. 덥다라는 생각도 좀 덜 들고 뭐 춥지도 않고. 오늘 오전에 비가 조금 왔잖아요. 네. 그래서 밤까지 오면은 되게 녹음할 때 이 문장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 이제 비는 그쳤지만 어쨌든 그 맑은 냄새이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빗소리 그런 좀 습기 있는 네. 그리고 비 올 때 실내에 있으면 되게 좀 둥지 안에 있는 그러니까 좀 맞아요. 둘러싸인 느낌이 있잖아요. 네. 평소보다 조금 더 자기가 안전하게 느껴지는 거? 물론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무섭기도 하겠지만 적당한 비가 많이 오면 이제 갇힌다는 생각이 그건 고립에 가깝겠지만 이 지금 장면은 딱 그 네. 둘이 어떤 공간 안에 같이 따뜻하게 있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비비린내라는 제 단어도 저는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비린내는 되게 싫어하는데 네. 비비린내는 또 되게 다르죠. 좋아하고 물 비린내는 또 되게 싫어하거든요. 네네네네. 근데 또 비비린내는 좋고 되게 아이러니하네요. 맞아요. 그게 딱 생각나는 장면의 문장이었어요. 지금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뭐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, 찾았는데 제가 서점이랑 되게 인연을 좀 맺게 됐을 때가 어디 서점에서 콘서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. 북바이브. 네. 네. 그때 포스터가 생각이 나가지고 뭐였죠? 찾아봤었어요. 이거였었거든요. 오, 우와. 되게 이 비슷하다. 책 네. 표지를 봤을 때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리고 이거 우리 연말 송년회 포스터랑도 되게 비슷하네요. 그것도 밤하늘 배경인데 네. 뭔가 그런 코드가 있나 보다. 이걸 제가 2014년도에 찍었던 사진을 쓴 거거든요. 직접 네, 찍으신 네. 거예요? 또 미국에서 찍은 거였는데 근데 표지 이미지랑 너무 비슷하다. 네,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어요. 이걸 보면서 되게 비슷하네요. 색깔이랑. 그래서 정말 그때 뭔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. 이때 사진을 봤을 때 드는 되게 적막함, 고요함 같은 게 생각이 많이 났어서 이게 캄캄한 밤인데 하늘은 남색에 가까운 이제 어둠이지만 그리고 밑에는 아마도 주변이 들이나 산인 것 같고 주택들이 주황색 불을 밝히는 장면이고 밤에 이제 별이 하나 떨어지는 중에 표지인데 그 보여주신 포스터의 이미지도 불이 하나 켜진 집이 네. 이렇게 깜깜한 데 있어서 진짜 비슷하네요. 이거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네. 주황색 불들이잖아요. 그냥 뭐 되게 그냥 쓸데없는 말인데 저희는 이제 보통 뭐 스위치를 이렇게 딱 올리면은 형광등이 딱 켜지잖아요. 네. 미국 집들은 대부분이 이게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예요.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기에 조명을 하나 연결을 해놓잖아요. 얘를 스위치를 끄고 켤 때마다 이 전원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. 여기랑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. 그게
그게 무슨 말이에요? 천장에는 조명이 잘 없더라고요. 아, 다 간접 조명을 한다는 뜻이에요? 네, 위에는 이제 조명이 없고. 아, 배선이 네. 있는 게 아니라 각자 네. 연결된. 네, 맞아요. 아. 여기 만약에 스탠드 아. 조명을 세워놓으면은 네네네. 연결했을 때 스위치를 끄고 키면은 그 조명이 켜지게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개별 조명이 되게 많고. 그리고 보통 이제 천장에는 이제 팬이 이렇게 있어요. 여름이면은 이렇게 스위치를 넣었을 때 팬이 이렇게 돌아가면 되게 시원하거든요. 저도 지금 사는 집들이 그걸 설치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찾아봤었는데 다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. 이제 한국 집들이 대부분 청고가 낮아서 근데 저는 약간 머리가 잘릴 것 같은 그 상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생각을 되게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또 이 책 읽으면서 그 생각도 좀 많이 나가지고 최근에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. 여기 침실에 달까? 너무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랬는데 예전에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못 달았구나. 승고가. 네. 그래서 이번에도 못 달겠구나. 생각을 너무 했죠. 큰 사고일 것 같은데요. 그렇게 되면 조심하실 네.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것 같아요. 근데 표지 되게 신기하네요. 그 포스터랑. 맞아요. 그리고 네. 이 에디랑 루이스가 이렇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술을 한잔하고 이제 침대로 와서 얘기를 나누잖아요. 예전에 저는 종교가 이제 카톨릭이었는데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걸 갔었거든요.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다 같이 어디 놀러 가서 단체로 이렇게 숙박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다들 이렇게 일렬로 누워가지고 불을 다 끄면은 옆에 친구랑 소곤소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그때 시간만큼은 되게 진실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네. 정말 마음에 속에 있던 얘기를 하고 그 친구도 정말 비밀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친해졌다가 마치 다음날 해가 밝으면 그게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에디랑 루이스가 계속 얘기를 나누는 그 전체 이미지가 그냥 되게 캠핑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어진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어디로 떠나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되게 어린 시절에 놀러 갔을 때 상황들에서 뭔가 진심을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나누는 순간들이고 나중에 이제 자식들이 반대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마치 그곳을 떠나온 것 같은 현실을 마주하는 부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책을 읽었을 때 여기 나오는 진이나 그러니까 딸이나 아들들은 현실의 자식들처럼 그렇게 막 강경하게 반대를 한다는 느낌은 사실 저는 들진 않았어요. 이게 만약에 저희 한국에 들어와서 반대를 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훨씬 더 치열하게 반대를 했을 것이고 더 노골적으로 훨씬 더 나쁜 말들이 오갔을 것이고 그랬을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참 그것마저도 되게 좀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